홍시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소에 재미있게 듣다가 저희 시누이 때문에 겪었던 웃지 못할 해프닝을 소개해 보려고요. 시누이는 저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저보다 많은 면에서 선배였습니다. 출산, 낙태, 결혼, 이혼, 사관왕입니다. 사귄 지 3개월 된 연하랑 속도 위반을 해서 불가피하게 혼인신고를 했는데 성격 차이로 다투고 시누이 혼자 지방 산부인과에서 낙태하고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둘이 또 싸워서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1년도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시누이는 그때부터 몸과 마음의 휴식이 필요하다며 남편과 제가 연애하고 결혼까지 한 그 긴 시간 동안 집에서 쉬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댁에서 보내는 첫 추석이었죠. 친척들이 다 같이 모였는데 시누이에게 집중포화가 쏟아지더라고요. 정신 차려라, 언제 취직할 거냐, 니네 부모 생각 안 하냐 등등. 아직 20대 후반이고 정신만 차리면 금방인데 굳이 저렇게까지 괴롭힐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만들 하시라고 얘 이제 정신 차려서 취업 준비 중이라고 방어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물론 응원하고 있었죠. 마음으로만요. 그렇게 추석 지나고 보름이나 지났나 시어머니가 갈비찜 했다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평소에 저랑 그렇게 애틋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저한테 갈비찜 했으니 와서 가져가라는 건 좀 너무 노골적으로 뭔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하필 그 주 주말은 남편이 약속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시댁에 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시어머니한테 꽁꽁이가 뭐냐고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일단 알고도 속으러 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저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시며 다들 식사했다며 제 밥만 차려주셨어요. 그것도 평소에 안 쓰시는 그릇들만 꺼내서 이쁘게 플레이팅 해두셨는데 먹으면 무슨 부탁이던지 하나는 들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어찌저찌 식사를 마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거실에서 차 한잔 하면서 얘기 좀 하자고 하시더군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안부로 시작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지를 말씀하셨죠. 바로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도 옆에 자리 잡고 앉아서는 저한테 하소연하더군요. 나름 취업 준비한다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면서요. 그 와중에도 저는 한 귀로 들으면서 머릿속으로는 이력서 대필해달라는 걸까? 아니면 첨삭해달라는 걸까? 무슨 부탁을 하려나? 부지런히 머리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빠 회사에 남는 자리가 없냐면서요. 말이 남는 자리 있냐고 물어보는 거지. 자리 하나 만들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도 스펙이 어지간히 괜찮으면 저도 아빠한테 얘기나 해보겠는데 시누이 스펙이라고는 지방전문대 졸업한 게 전부예요. 그마저도 학교가 망해서 사라졌고요. 잠깐 고민하다가 시누이랑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아빠 회사 평균 입사 조건들이 다들 높아서 저도 좀 벅차서 못 들어간 거라고요. 제가 들어가면 낙하산이라고 회사 분위기 망가질까봐 지원 안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이 정도 얘기했을 때 나는 조건 미달로 안 된다는 거구나 할 텐데 시누이는 포기를 모르는 여자였죠. 자기가 비록 스펙은 딸려도 근면성실하고 인내심 하나는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글쎄요, 인내심이 뛰어나서 1년 만에 이혼을 했을까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말단 직원이라도 상관없다며 아무 자리나 제발 좀 부탁한다며 매달리더라고요. 일단은 아빠한테 물어는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아빠가 사업을 오래 하셔서 나름 철저한 사람이기도 하고 저런 스펙의 시누이를 사돈이라고 받아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때마침 아빠가 사무보조를 한 명 뽑을까 고민하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빠한테 시누이는 좀 스펙이 부족하지 않냐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아빠가 그래봐야 사무보조인데 어떠냐며 이럴 때 가족끼리 돕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차장급 이상 된 분들은 제가 어릴 때부터 아빠랑 같이 일하시던 분들인데 괜히 시누이 뽑았다가 우리 아빠만 욕보는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랑 친하게 지내던 경영지원팀 팀장님한테 연락해봤습니다. 혹시 오늘 면접자 왔냐고요. 팀장님은 아빠랑 같이 면접도 봤다고 하셔서 어땠냐고 물어봤습니다. 잠깐 뜸들이시더니 솔직히 얘기해주냐고 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고 했습니다. 복장이야 요새는 많이 캐주얼하게 다니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이력서도 안 들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면접 보러 들어오면서 사돈어른이라고 부르는 바람에 두 분의 관계는 바로 회사에 소문 다 났다고 하고요.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신우이를 채용했습니다. 신우이는 회사에 자기랑 저희 아빠가 무슨 사이인지 소문난 걸 아는 듯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바로 갑질을 했다고 해요. 지각은 밥 먹듯이 하고 점심은 혼자 2시간씩 쓰고 막상 업무 시간에는 인터넷으로 쇼핑밖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업인 경영지원팀 업무나 비품관리 등은 선배인 경영지원팀 막내 주임한테 시켰다고 하네요. 그 주임님은 직급만 낮았지 아빠 회사 에이스였는데 너무 내성적이다 보니 신우이가 뭐라고 하면 거절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보다 못한 다른 직원들이 신우이한테 전화 좀 받아라, 청소 좀 해라, 뭐 좀 사와라 등등 일을 시키면 항상 첫 번째 대답이 제가 왜요? 였다고 하고요. 아빠는 외근이 많아서 이러한 사실들은 모르고 계시는 듯 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간 아빠 이미지뿐만 아니라 아빠가 20년 가까이 일궈온 회사 분위기가 망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3주쯤 지났을까요? 결국 경영지원팀 막내 주임님께서 퇴사하시겠다고 팀장님한테 사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팀장님은 사표 수리하기 전에 저한테 몰래 귀띔 해주셨고요. 이유를 물어보니 신우이가 사장이랑 가족인 거 모르냐며 갑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선배인데 커피 사오라고 심부름 시키고 본인이 해야 될 청소나 정리정돈 시키고 막내 주임님은 내가 이런 꼴 당하려고 힘들게 입사했나 하는 생각에 허망해서 못 다니겠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넌지시 아빠에게 신우이 일 잘하는지 체크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는 알아서 잘하겠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려고 하는데 제가 경영지원팀 막내 주임님 그만두는 거 아냐고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아차 싶으셨나 봅니다. 아빠가 다음날 바로 신우이랑 얘기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또 놀라운 게 회사 생활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해본 신우이가 연차는 어디서 주워 들은 건지 팀장님한테 당일 아침에 연차 쓰겠다면서 출근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그냥 무단결근한 거였죠. 이제 일한 지 한 달도 안 됐으면서 연차가 뭔지는 알고 쓴다고 한 건지. 그래서 신우이의 무단결근 후 그 다음날 아빠가 신우이 자리로 가서 직접 기본적인 업무들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로 인터넷 쇼핑이나 할 줄 아는 신우이는 기본적인 서류조차 만들지 못했죠. 그래서 아빠가 신우이한테 수기도 상관없으니 3주치 주간 업무일지 작성하라고 지시했는데 앞에서 아무것도 못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신우이를 방으로 따로 불러서 얘기하는데 5분도 채 안 돼서 울면서 뛰쳐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업무 시간에 딴짓한 거 다 알고 있다고. 근태도 엉망이고 나 팔아서 회사 분위기 망치는 것 같은데 직접 사표 작성할지 해고당할지 선택하라니까 울면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어서 막내 주임님도 불러서 어르고 달래서 제발 남아달라고 부탁해서 퇴사 막았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로 폭격을 가하시더라고요. 신우이가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신우이가 업무 처리가 능숙한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과 만나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신우이 불러서 시어머니 앞에서 사실관계를 따져 묻고 신우이 때문에 막내 주임이 사표 낸 거 아냐고 확인사살했습니다. 제가 모든 걸 알고 있자 신우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버렸고 시어머니는 신우이에게 직접 들은 내용과 다른 사실을 듣고 저한테 미안하다며 사과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까지 가세하셔서 신우이 방문 비상키로 열어버리고는 거실로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서 막내 주임에게 사과 편지 한 장과 사직서를 우리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작성해야 했죠. 그 나이에 울면서 발악을 하는데 시아버지가 용돈 끊어버리겠다고 하니 얌전하게 앉아 훌쩍거리면서 끝까지 잘 작성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신우이는 아빠 회사에 와서 모든 직원들에게 음료수 돌리면서 사과하고 사표 내고 떠났습니다. 시어머니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어차피 한 번은 겪었어야 할 난관이다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신우이도 염치가 있으면 이제 2번 다시는 일자리 만들어달라고 안 하겠죠? 이번 일을 계기로 신우이가 제발 정신 차리고 정상적으로 취업 준비해서 좋은 일자리 얻었으면 좋겠네요. 홍시의 사연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